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새벽 5시입니다. 어제 녹화 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리뷰를 하니까 오늘 지금 세 번째 녹화를 뜨고 있는데 그래도 별로 다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시장이죠. 근데 한쌤에게는 되게 쉬운 시장이죠. 근데 여러분들을 또 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시장인 게 맞아요. 저는 지금의 모든 대부분의 자산들이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21년 말이죠. 21년 말의 자산 가격보다는 많이 싸졌어요. 정말 많이 싸졌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혔고, 사실, 그때 인플레이 고점이 꺾여간다. 이거 고점이 꺾여서 이제는 간단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단타에 대한 시향들을 드렸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혀요.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음모론적인 요소지만, 제가 보기엔 거기에 대해 많은 이유들이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생방송을 키면서 우리 한쌤의 썰풀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니까, 뇌피셜을 또 풀 수 있잖아. 근데 저는 그 뇌피셜을 어느 정도 자료를 보고, 좀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게 좀 더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의심스러웠던 부분도 그렇고,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뭐, 러시아가 전쟁하는 게, 미국의 달러 패권을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지금 어떤 교수님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아까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내가 같이 생각하는 사람 교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교수님보다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변수들이 좀 많죠.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지금 비싸다. 사지 마라. 대부분 이거 투자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채권 사셔라. 채권이 싸지고 있다. 미국 초장기채 30년짜리 장기채 사시면 올 하반기 내년 넘어가시면 좋은 시장이 올 거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내년 되면 무조건 올 겁니다. 그리고 오르게 되면 그걸로 뭐 집을 사시고 뭐 하셔도 늦지 않다. 주식이 먼저 오르게 되면 부동산이 나중에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이 막 올라가. 그러면은 주식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간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또 메타가 또 들어올 종목들 찾으세요. 이번에 또 보시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막 반도체 뭐 2차전 재고 난리 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죠. 바이오주, 그리고 방산주 슈팅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뒤따라갈 종목을 찾는 거야. 얘가 선도하면, 얘가 발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능동적으로. 틀려도 괜찮으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늘려가는 거죠. 얘기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좀 코스닥까지 직전 녹화를 하다가 다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되게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그쵸? 환율은 사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5월에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벌려야 이자가 많아야 들어가는 거고, 뭐 애플의 그 예금 때문에 또 달러를 사는 사람도 있으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죠? 다만 이번에 금리 인상은 저는 0.1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합리적으로 보여져요. 0.1 정도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0.25를 하게 되면 미국 경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저는 좋죠. 저는 솔직히 숏을 매집해 놓은 사람으로서 저는 좋아요. 하지만 저 보험성을 시청하는 분들은 그냥 또 명롱을 막 살 거 아닙니까? 주식 종목들 언제 오르나요? 또 물린 종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 잘 안 되시잖아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막 타지 마라, 위험하다 했더니 욕만 바가지로 넘었고, 며칠 동안 정말 마음 안 좋게 만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저는 저를 싫어하는, 그렇게 욕하고 가는 사람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를 믿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못됐죠?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교육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도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알아주는 거 하나도 없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갑질만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썰풀이 좀 했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지금은 뭐 딱히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힘들고 한 136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근데 중국의 위안화의 움직임이 달러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축통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위안화가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위안화를 여기서 사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 달러가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죠? 달러도 꽤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돈이 위안화일걸? 우리 이제 중국을 너무 옹호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 좀 그래 좀. 전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미국인데,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 근데 미국이 지금 자기 패권을 유지하려고 좀 비겁한 수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자기들도 이해는데 그게 이제 뭐 여튼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이거 중국이 지금 그 금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달러를 끌어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좀 받고 있다. 엔화가 많이 반등해 버렸어요. 많이 빠지다, 그죠? 제가 이때 엔화를 되게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실제로 엔화가 제일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1달러까지 갔다가 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980원 정도로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엔화 괜찮을 거예요. 엔화 내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네. 뭐 올라가봤자 뭐 200만 원이면 10%면 뭐 10만 원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오일이 조금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일이 지금 갭은 메꾸러 간다라는 법칙이 있죠. 그래서 메꾸러 지금 왔습니다. 76달러 정도까지 한번 78달러 정도까지 한번 올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바로 왔네요. 오일은 제가 시험을 안 했습니다. 예상 시험을.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가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왔네요. 미국의 영향이겠죠. 근데 이 그림 유가를 떨어뜨릴 때 미국이 그 전력 비축률을 굉장히 많이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반 가까이 제가 풀어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다시 전력 비축률 어떻게 사들일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오르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좀 오르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나 그때 또 물가 주식도 막 오를 수 있거든. 지금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뭐 이런 구간은 어떻게 움직여도 이 평이 꼬여있는 구간은 어떻게 움직여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상 못하고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안 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가 뭐 날짜 없죠. 한쌤이 최고지 뭐. 테슬라는 한쌤이 신이죠. 그죠? 자, 150달러 거의 다 와갑니다. 그죠? 네, 다 와갑니다만 여기서 노리는 것도 역시나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해서 나중에 요 자리에서 한번 팔아주는 게 맞겠죠. 테슬라가 지금 부러졌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나봐요. 네. 만약 테슬라가요, 이 자리를 이탈해주면 땡큐 베리 마치 하시면 됩니다. 땡큐 베리 마치 해서 저는 이제 사실 60달러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 자리가 오게 되면 제가 테슬라를 살 겁니다. 저는 테슬라의 자동차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뉴럴링크를 보고 살 겁니다. 테슬라의 뉴럴링크는 저는 미래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내 생각에 2007년쯤 되면 그게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뉴럴링크를 보고 살 거고 테슬라 주주가 돼보고 싶어. 여기서는 안 살 거야.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미래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면 되는데. 그렇죠.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버 뛰어들 하겠습니다. 네. 실버는 골드랑 똑같죠. 골드를 볼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일단 졸랑졸랑하고 있는 부분이고 골드 어디 갔니? 잠이 와서 아침에 또 청소차가 돌아다니네요. 감사하신 분들이죠. 골드가 어디 있나? 못 찾겠다. 아까 했는데 여기 있네. 네. 골드도요. 제가 이때 2040 기억나시죠? 2040 정도의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여기도 고점 넘을 거다 할 때 말씀드리고 그죠? 고점 40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22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200 갈 거라고 이걸 사야 될까? 여기서?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항상. 여기 2200 간다고? 그럼 뭐 더 산다고? 2200 언제 갈 건데? 이렇게 갈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갈까? 어떻게 갈 건데?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를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이상해요. 왜냐면 경기 침체가 올 때는 금값은 오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오르는 게 맞는데 주식도 같이 반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해서 그럼 이상해요.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돼요. 이거. 그러면 좀 이상해.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시황을 정확하게 하긴 좀 그렇고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정태 형태도 플랫 형태의 조정을 띄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 골드 같은 경우는 1800을 손절로 주고 모아가 보셔도 좋은데 이게 선물하기 너무 멀잖아요. 그죠? 선물을 하기 조금 멀어서, 저는 1950, 60 정도에서는 선물 단타도 한번 쳐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기평도 꼬여있고, 그렇죠. 애매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하면 매매 못해요. 넘어가면 됩니다.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난리죠, 그죠? 쌤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월 달에 들어와서부터는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중순부터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면 제가 말이 틀려서 그냥 계속 상승 추세 계속 유지되는 것 같나요? 그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3월 달에 한쌤이 이제 3월 달에 반등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3월 달에 이 흐름과 4월 달 흐름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월봉상에서. 그쵸? 제가 3월은 반등할걸요? 3월은 반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실제로. 그리고 4월 달은 옆으로 기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거점을 넘어서 이렇게 가주지 못하는 딴에는 얘는 이 공간을 한번 계속 유지를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들어주는 것을 제가 관점이라고 말하시면 저는 서운하다. 제 관점은 들어주든 그냥 주든 그냥 난 기승전 꼬라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락론자는 아니고,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빠지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차트가 좀 지랄 같아서.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되게. 정말로. 이게 부러져 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근데 부러질 것 같진 않아요. 부러진다는 기준이 예전에 우리 비트코인 빡 부러지고 두두두두 이렇게 밀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나스닥은 1260, 1265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12600에서 650 정도 사이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거기서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빠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물리더라도 여기서 물리면 시간 해결해 주겠죠. 좀 차이가 좀 나지만, 그래서 그런 자리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선물을 때는 거기서 롱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 가면 숏 포지션을 하나는 정리를 할 겁니다. 조금 무리한 포지션이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도 관점이고, 하나 정리해 놓으면 상당량 입장이 상당히 진행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로 이제 담보금으로 또 한 번 더 올라서 이쪽에서 매도에 대한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볼 생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물음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빠져도 좋고, 올라갔다 빠져도 좋고, 나는 그냥 그 정도 빠져주면 좋고, 여기까지 와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부터 챙길게요.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번에 또 쇼타점을 잡으셨다는 분이 계셔서, 잘 하셨다,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 조정 지분에서의 반등비가 61.8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항을 받는 자리면서
과거의 고점과 저점에 대한 저항받았고 지지받았고 이런 저항 매물대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항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점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은 들고 가보실 수 있는 거예요. 중턱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건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인버스 타점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런 것들도 챙겨 보실 수 있겠죠. A, B, C에 대한 관점. 이게 임펄슨이 아니냐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1, 2, 3일이 아니냐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쌤 잘 모르겠다. 잘 모르면 안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추세가 어쨌든 다다 이렇게 한번 더 들어주다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들어줄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깨질 때는 강하게 배팅을 노리십시오. 그러니까 숏은 그때 치는 겁니다. 추세가 깨어질 때. 흐름이 바뀌었을 때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팅을 들어가는 게 매매입니다. 이게 스윙적인 매매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탁 잡아서 탁 들어가는 걸 스캘핑형 매매라고 하고요. 단타에 두 가지 법칙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윙을 여기서 막 롱 들어가고 그러진 마세요. 스윙은요, 추세를 돌파하는 순간 이때 배팅을 하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죠. 마르고 닳도록. 그죠? 이럴 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가는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더 간다? 얼마까지 간다? 아서라.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제 걸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네. 코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넘어갈까요? 코스피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가 또 마찬가지인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요게 깨지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깨져도 이렇게 반등을 주고 빠지는 거나, 떼져도 이렇게 디베이트를 주고 빠진다니까? 빠져도? 근데, 여기서 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 셀트리온 같은 거 우리가 언제 청량한 거 보여드렸죠? 일단 OEP에 한번 봉우리 하나 나왔잖아요. 하나가 작은 봉우리라면 하나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요 작은 초세가 이제 꺾일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번 더 간다 하더라도 스토캐스틱 상에도 곧 추세가 한번 꺾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다음 봉우리는 하락 다이버전스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이 뭉쳐 있는데 만약 이걸 뚫고 내려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잘 안 깨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전체 하락 지분의 61.8인 이제 1에서 발생니까 38.2죠. 38.2는 되돌린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요 자리가 이제는 그건데 보너스 존이거든요. 보너스 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너스 존을 줄지 안 줄지. 지금 스토캐스틱 모양 애매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다. 종목부터 봐야겠죠? 네, 종목부터. 대한항공, 네, 반등을 하고 있네요. 대한항공, 배당금 언제 주지? 어제 배당금 타령만 하고 있는데. 주식 배당금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네. 자, 삼천리가 이제는 고점의 시간을 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삼천리는 이제, 제가 이거 여름에 이까지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능성을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요때 이제 가스비가 그 원가가 오르면 얘네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반대로 갈지 모습을 좀 띄고 있더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6, 7만원 정도까지 못 가나? 가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성전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잘라주시고 빚을 조금 줄여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를 때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냥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남겨두고
또 물려도 보고 그다음 뭐 익절 났던 걸로 저 밑에 다시 잡아도 보고 그러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그냥 둘 다 그냥 썼어. 별 볼 일 없고.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제가 여기서 팔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정 나오고 있죠. 만약에 셀트리온을 다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일단은 16만원대 초반까지는 일단 당 바로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탈되면은 땡큐 베리 마치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되면, 네. 저는 이탈되면 또 셀트리온 들어갈 겁니다. 마타이 많이 올랐네. 마타이 차도 좋아 보이더만 많이 올랐네. 요씨. 오, KB금융. 요거 제가 KB금융도, 네, 저건 좀 보여드리고 싶다. 관심 없다고 하셔도 제가 할랍니다. 없나? 녹화로 떴나 봅니다. 많이 올랐네.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이런 걸 노리는 거, 이런 거. 얼마 안 되더라도 10%밖에 안 돼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물려도 괜찮거든요. 싼 가격이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그죠? 에코프로 바로 갑시다. 네. 에코프로. 아이고, 에코프로 BM 죽인다. 여러분 사고 싶죠? 막 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죠? 전 그냥 걱정이 많이 돼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아도 안 삽니다. 에코프로는 박사 깨지고 에코프로 BM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요. 에코프로가 이 가격인데 실제로 물린 사람이 거의 반 조금 안 되게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기서 산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 이 자리.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참. 할 말이 많다. 할 말은 또 많은데, 뭐, 그렇다. 그죠. 28,000 왔네요. 많이 빠졌네요. 이 마지막 봉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들었다가 다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물려서 만약에 나올 이 조정, 그리고 만약에 더 징계 빠진 이 조정 때가 왔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알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이 하는 짓거리가 도저히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비싼 거다, 4월달 되면 하락할 거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참 힘드네요. 그죠? 최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노력을 드렸고, 반대에서 잘라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녹심 부린다. 그리고 이 자리, 작은 반등 자리 하나 있다 그랬죠. 그쵸? 작은 반등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은 반등들을 먹고 도망칠 수 있느냐의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 그리고 이게 딱 나올 만큼 나왔으면 적어도 23.6 나왔잖아요. 반등. 그죠? 나왔잖아요. 다 나와버렸단 말이야. 규모 딱 맞게끔. 안 그런가?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를 도달해서 지지를 조금 받겠죠. 멈출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일단 수평적 지지 매물대이기 때문에 추세적 지지 매물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모멘텀 아직은 뭐 부족합니다.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고,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쌍바닥을 찍으면서 살짝 약간의 대한 반등을 줘서 한 28,500 정도까지 반등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저는
여기가 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다. 한쌤은. 올 것이다? 질문, 몰라요. 관심 없다니까. 올 것이다라는 말 좀 하지 고 뷰라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 나는 매력적인 가격이 와야 산다고. 매력적인 가격이 오든, 매력적인 흐름이 오든, 두 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도 매력적이지 않고, 흐름도 매력적이지 않다니까. 그냥 떠나간 여자, 나 싫다고 떠나간 여자를 붙잡으러 가는 그런 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패턴적인 이야기, 뭐, 엘리엇 파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생광호 때 썰 풀면 되는 거고. 그거 맨날 기법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돈 많이 주고 들으셔야 돼요. 나도 그 말 하기 싫다고. 아무튼, 네, 그렇게 된 모습입니다. 자, 싸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모습도 사실 이런 모습도 많이 말씀드렸고, 여기 어디였나? 여기, 나스닥처럼 빠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모습 많이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지금 가격에는 약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반등이 조금 나올라나? 한번 봅시다. 나올라나?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나올라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진짜 정찰 한번 넣어보는 거는 말리지 않을게요. 일단 지지 영역이 있으니까. 하지만 요거는 어쨌든 깨질 영역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빠질 때도 이렇게 터치하고 들었다가 다시 빼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나와서 여기서 만약에 탕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뚫고 이렇게 하는 걸 노릴 거지, 여기서는 별로 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등 정도 노려보려면 한번 해봐라. 아주 적은 시도로. 한쌤은 여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요소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베시가 날아가는 이런 거 못 찾습니다. 못 잡습니다. 정리 못 잡고요. 이브트럼 올라갔던 거 다 토해내고 있고, 도지도 올렸던 거 다 토해내고 있고, 비트코인, 네, 리플 올렸던 거 토해내고 있고, 어디쯤 말씀드렸죠, 그죠? 오케이. 올렸던 거, 이렇게 파워레트 날아가고 툭툭툭 튀는 거, 그죠? 이더리움 조정 중이고, 질레카도 올라가고 토해내고 있고, 이러다 보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솔라 저희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서 아쉬워했지만 결국은 가격이 다 돌아왔고, 밀크 마찬가지죠, 그죠? 다 조정 중이잖아. 그러니까 4월 이때부터 제가 이거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뭐가 이유가 있다고. 이것도 조정 중이에요, 그쵸? 에이다도 그렇고. 그래서 적당히 먹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다 토해냈네, 그지? 어이구. 난 이거 세 자리 되면 사야지. 네. 1,000원 밑으로. 네. 아니면 만원 많은 거고요. 밀어둬서 뭐합니까? 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트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일단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리고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적인 측면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매매는 하시더라도 절대 물리면 안 된다. 그런 신신당부 드렸으니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봤을 때는 우리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에 좀 도달하면 매력적일까라고 봤었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 1차, 2차 이렇게 살 거예요. 이 새끼 미쳤네라고 생각하시고 1차, 2차 이렇게 살 거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안 오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살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좀 구경을 할 거예요. 제가 이쪽도 항상 여기를 반등 구경하면 여기서 액션을 취하잖아요. 여기서 액션을 취하고, 요 구경하다가 여기서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조정바의 끝자락에서 액션을 취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의 상방 돌파와도 맥을 함께 합니다. 항상. 이걸 뚫을 때 매수를 노릴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를 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조금만 더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는 롱을 또 매집을 하겠죠. 요거는 요때는 이제 한국도 선물거래소 오픈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알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이 중에 진짜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이제 없어졌네. 어디 갔냐? 와,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고, 어디, 누구였지? 이거 뭐예요?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치 투자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안 그런가? 그죠? 그럼 이 원화 마켓에 있는 알트들도 과연 정말 가치가 있는 정보가 몇 개나 될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모색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뭐,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남는 애들은 정말로 100배, 1000배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고, 아니면 죽어버리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 거다라고, 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가족,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돈 벌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죠? 저도 돈 벌려고 방송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일기 쓰고 제가 이런 말 많이 드렸는데, 일기를 쓰고, 일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서비스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저는 경제적인 요소. 그리고 자기 만족, 두 번째. 안정적 수익이 되게 저는 갖고 싶어요. 자기 만족. 난 내 했던 말이 맞았을 때 희열을 느끼거든. 그래서 지금 예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들은 여기서 막 물려가지고 호적되는 분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